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소식은 수도 시민들뿐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에만 가는 친오보의 사랑을 받아 안으며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수많은 고리들과 마을들을 일도 세우시어 인민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여기 창선고리가 일도선 지도 거의 1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 5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의 중심부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시고 그 사랑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거 오나라가 달고 있는 너리혁신자 문강순 동네 가정과 또 평범한 노동자 가정, 교육자 가정들을 엄청 그때 찾아주셨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마 장모님께서 계셨더라면 제일 먼저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 왔다고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 거고 몸소 수도꼭지까지 열어보셨습니다. 정말 새가 난 딸 자식을 찾아온 친오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9월 공화국창건 65돌을 맞으면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문화과학자리 살림집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살림집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서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이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4년 10월에는 위성과학자 주택지를,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 우리를, 2017년은 여명거를 연이을 때 세워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이민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체 100년대에 들어와 거의 해마다 엉근 하나의 고리들이 일떠서서 새집들이 하는 이채로운 모습들이 날마다 펼쳐졌고 우리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변모됐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이름 지어주신 여기 미래과학자 고리가 일도서게 된 데도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덕배아파트라고 부르는 이 두 동의 살림집이 건설 중이었는데 정말 그때 우리 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지는 건 아니니까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대학의 교육자들이 석생학까지 다 헤아리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그 교원연구사들이 진짜 생활 걱정을 모르고 마음 편히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짓고 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해서 대동강반에 집을 짓고 또 그 봉사시설까지 꾸려주면 하나의 새로운 거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몸소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대학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모든 대학의 교육자들이 이 미래과학자 고리에 살림집을 받게 됐습니다.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슴속 소망도 헤아려 풀어주시고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만복이 넘쳐나기를 따뜻히 축복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사랑 속에 조국 땅 가는 곳마다의 인민의 리상고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여러 같은 위민 혼신으로 심신을 깡굴이 불태우시며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평양시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우리나라 주택구의 본보기로 일도 소개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 하늘도 감복시킬 여러 같은 사랑의 세계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는 우리의 국력과 사회주의 문명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민의 리상고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끝없이 일도서게 될 것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 안고 기뻐할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매일 몇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행복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민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오보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받은 인민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인민대중 제1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관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새로운 건설신화 창조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허소를 높이 받들고 여러 공장 기업소의 노동계급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설비 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여기 평촌 부재 공장에서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혼합물과 각종 부재, 흉간 생산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각종 부재와 혼합물 생산을 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초리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생산물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조립식 부재를 생산하였습니다. 부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자 대중이 자기 집을 짓는 심정으로 새 기술에 정통하고 이를 깐지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생산 공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품 출하에는 전 공정에서 기술 규정, 표준 작업법에 철저히 준수되도록 공정검사원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생산을 진행한 것만큼 부재 생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에 대한 원인을 똑바로 찾고 새로운 기술 혁신 방안들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장비 공장에서도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혼합기와 건양기, 건봉 진동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설장비 생산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성업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창의 고안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실리 있는 창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부분품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 혁신으로 건설 장비 보장을 확고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림 블로크 공장의 노동계급은 천리말을 타고 평양시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한 전 세대들처럼 수도의 살림집 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려는 불타는 결이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혼합물 보정에서 뭐니 해도 이거 걸재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 자체로 운주한 그 200톤급, 150톤급 그 자행부선 그 만가동에서 지금 현재 걸재 보장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 관리에 힘을 놓고 그래서 그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항상 그 자금 자수를 잘해서 그 만가동 만부하 걸고 있습니다. 부선에 있던 그 부재 생산 공정을 혼합물 생산 공정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절약은 곧 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재물을 극력 아껴 쓰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약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단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도서 인쇄공장에는 이렇게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가지고 종이를 재생산하는 이런 생산 공정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산 공정을 돌아보면서 다른 단위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산 부지가 매우 작고 또 이렇게 폐설물을 이용해서도 최대한 실리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종이는 좋게 뽑으면 되지 기계를 맹탕 크게 만들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최대한 작은 부지에서 우리 원료 자재의 양에 맞는 그런 기계를 만들자. 거기에 목표를 걸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 부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서 현실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작은 공간에 여러 가지 생산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 생산할 때 이 종이 니은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종이 자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컵인데 이거 10.7g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작은 양 돼서 대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공전적으로 수백 킬로 자투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줌 한 줌 모으면은 한 달에 10여 톤의 원료가 공짜로 생긴 것으로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다 원료로 씁니다. 이거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종을 생산해 보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재산할 수 있는 원료가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물 한 립방을 20도까지 가열하는데 두는 전기량은 24kW 이상의 거리입니다. 우리 류경원에는 항시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도우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도우물을 생산하는데 두는 전기량은 과연 얼만큼 들겠는가? 막대한 양입니다. 이 귀중한 전기를 어떻게 하면 1kW라도 절약하겠는가? 이것을 항상 고심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그때 이거 방도를 찾아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유경원의 이거 난방 공기조화를 보장하면서 이거 지열펌프 가동을 했는데 이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어디에 도입할 수 없겠는가? 이거를 봉사용 도움물 가열하는데 한번 써보자 하고 도움물 봉사용 가동체계에 이용하게 되니까 물 온도가 6 내지 7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버리지던 걸 얻게 되신가? 구량 하나 갔단 말입니다. 시간당 수백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킬로와트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전기 전략 예비는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게 되면 무엇이든 예비는 찾을 수 있다. 전략 예비는 우리 노동자들 속에 있다 하는 걸 더더욱 알게 됐습니다. 실리 있는 여러 가지 조량 농법들을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는 랑랑구육 금대 협동농장입니다. 확실히 그 밭상태로 뭐를 키우다 나니까 많은 물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잡고 뭐를 키울 때는 양수기로 매일과 같이 물을 푸야 되디, 가고 수로를 째줘야 돼, 물 관리해야 되디, 숱한 노력이 들됐습니다. 밭상태 뭐를 키우다 나니까 이거 뿌리 발육이 높아지고 그 아지도 많이 튀고 물 주는 거는 뭐한 수분이 60 내지 70% 이하로 떨어질 때만 한두 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물을 떼서 뭐를 키울 때보다 그저 90% 이상 물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물로서를 칠 때는 물도 많이 잡아야 되지, 새바퀴도 타야 되지. 뚜락뚜락가 부하 작업을 하니까 기름이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연소를 생산하니까 뚜락뚜락가 부하가 굴리지 않으니 기름이 50분이나 절약됐습니다. 많은 연소에서 수평을 골라놨기 때문에 물만 잡으면 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절약되디, 물도 절약되디, 정말 실리적입니다.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도 자기단위 청업원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축산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종에 맞는 과학적인 축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돼지 계산이 올해 칠면조 그래서 한 700마리 남아 됩니다. 우리 고령 순환책에 해보지 못하거나 해서 이게 우리 양어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돼지 배설물을 종화시켜가지고 이거 양어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오리 계산이들은 양어장에 들이밀어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배설물을 물고기 모기를 이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하고 집중수물들이 많기 때문에 배설물이 많이 남습니다. 이 배설물들을 온실이나 부엌에 내보내서 알곡과 남새 생산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는 집중수 모기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고령 순환시를 하다 나니까 실리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지금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알라이 닭과 비육 닭이 한 400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닭 배설 물량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에서 나오는 버섯 폐기질과 배합해서 돼지 모기로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배설물로는 뿔물 등해를 우리 번식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유충이 하루에 한 10kg 정도씩 되는데 이 단백 모기로 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알라이 닭과 비육달 모기로 단백 모기로 기본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 모든 배설물을 순환식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축산물 생산량이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22일 하루 동안 31만 4,8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발병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2,10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디아는 총 감염자 수가 약 1,600만 명, 총 사망자 수는 18만 4,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디아의 병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터들이 최대의 부활을 받고 있고 화장터들에서 줄을 지어 술품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염병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5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이 새로운 전염병 파동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호실들은 이미 감염자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고 새 환자들은 복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전국적인 입원 환자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에 달하며 앞으로 그 수는 6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칠레에서는 몇 주일째 하루 감염자 수가 5천 내지 8천 명에 달해서 보건체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에 비해 87만여 명이 더 늘어나 1억 4,530만여 명에 달했고 사망자 수도 1만 2,900여 명이 더 늘어나 308만 3,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과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김형곤군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율과 령년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4월 24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14일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의저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저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위주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을 보면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17일과 19일 사이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볼 지역들에서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와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곳으로 해서 뷸모 자라기와 강냉이, 감자를 비롯한 농작물의 초기 생육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7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28일에는 북부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30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다가 하순 말에 가서는 점차 평년보다 낮아지겠고 이 기간 중산간지대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약간 낮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필요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